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 일본군은 한자 그대로 일본 군인입니다. 위안부, 위는 위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 있죠. 또 안은 편안히 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이제 이 부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뜻도 있고, 아내, 또 유부녀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일본 군사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다 그런 뜻이죠. 일본 군사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다.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중일전쟁 및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입니다. 중일전쟁을 보실까요? 중일전쟁.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일본 제국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시작되어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또 간단히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입니다.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있었던 거의 전 공간에 배치되었던 조선인 여성은 취업, 사기, 유괴, 공권력 등에 의한 협박,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일로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봉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성병 예방과 또 성욕 해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위안소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위안소에 수용된 여성을 작부, 매음부, 접객부, 종업부, 영업자, 기녀 등으로 부르다가 위안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주변 국가의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대규모 전쟁 시에 일본군은 전쟁 중 군인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 등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대량의 일본군이 중국에 투입되자 일본군은 군의 위안시설로서 위안소 설치를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 외무성 등 일본 중앙정부와 조선 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서 군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군위안부 동원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보실까요?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 제국의
최고 식민 통치기구입니다. 조선 총독부 최고 식민 통치기구입니다. 일본에서조차 취업 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 동원 방식이 난무한 것에 대해서 일본 내무성이 동원 대상 여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했습니다. 1930년대에 오면서 일본 정부도 19세기와는 달리 국제적인 인신매매나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막으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발굴된 공문서에는 위안부 용어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동원의 징집과 수송, 위안소 운영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또 은폐,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방식은 시기, 장소, 민족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초기부터 일본 패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본군이 있었던 거의 전 공간에 배치되었던 조선인 여성은 취업 사기, 유괴, 공권력 등에 의한 협박,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동원자는 소개업자나 군위안소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층 관리들이 동원에 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데 필수적인 수송 수단인 선박, 철도, 특히 선박은 일본 경찰과 군의 관할, 감독하에 있었고 일본군이 요구하는 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데는 일본군 권력기관과 그 권력기관의 요구를 실현할 민간인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적 군 위안부 동원은 중일전쟁 초기부터 있었고 1941년에는 조선 총독부의 지원하에 조선인 여성 2,000명 내지 3,000명을 동원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외에도 1941년 12월 일본군이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한 이후 군 위안부 배치를 위한 다수의 조선인 여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여성 동원에 필요한 돈은 일본 정부에서 상당 부분 조달하였고 일본군과 조선 총독부 사이에 군 위안부 모집에 필요한 돈이 오간 사실이 자료로서 확인됩니다. 일선 지역에 주로 배치되었던 군 위안소에는 여성들은 군 위안소 규정, 군인과 군 위안소 업자의 통제와 폭력 등에 노출된 노예적 상태에 있었고 다수의 군인을 상대했습니다. 한 위안부가 다수의 군인을 상대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루 저녁에 위안부 한 명이 일본군 30에서 40명을 상대한 기록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군인을 상대하다가 보니 성병 감염을 비롯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군 위안부는 중일전쟁기에는 주로 중국과 만주에 배치되었지만 1941년 12월 이후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배치되었습니다. 패전 시기에는 중국이나 태평양 제도와 같이 격전지에서 연합군의 점령 직전 일본군에 의해서 여성들이 학살되거나 집단 자살을 강요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본군에게 이용되고 전쟁 막바지에 버려져서 생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본군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일부 점령 지역에서는 군 위안부 여성들을 군 간호부로 변신시키기도 하고 기업 및 산업장에도 위안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군 위안부 제도 운영에는 일본군과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도 긴밀히 협조 관계에 있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240명, 북한 피해자는 2002년 5월 기준으로 218명, 남북 합계 458명이 알려졌는데 전체 피해자에 비해서 극히 일부만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군 위안부 전체 수는 군 위안부의 개념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 위안부 전체 수를 일본인 우익학자는 2만 명, 중국인 연구자는 40만 명 정도로 보는 등 오차 범위가 매우 큽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